음. 자, 요거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요거. 갑자기, 여기. 뭐냐면, 여기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된다. 요게 무슨 말인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해가지고. 자,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이렇게 띄워서 할까? 이거. 여기. 예. 자, X 1년도. X 1년도입니다. X 1년도에 아까 회계상이 있었죠? 회계상 이익이 10만원. 이렇게? 그리고 요때 뭐가 발생했냐면, 이때는 우리가 입금, 산입, 그냥 플러스 유보가 발생. 플러스 유보가 2만원이 발생했대. 플러스 유보가. 자,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12만원이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 12만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세율은 20%라고 가정할게요. 가정에서 얘가 이제 20%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세 납부에 24,000원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X2년도에 X2년도 똑같이 법인세율은 20%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2만원이 미래에 어떤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유보로 X2년도에 추인되는 거예요. X2년도에 추인된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어때? 마이너스 유보 2만원. 맞죠?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럼 잘 보실게. 그러면 우리가 요 X1년도 이거죠. X1년도에 2만원에 20% 곱한 것만큼 X1년도예요. X1년도 말 입장에서 2만원의 20%인 4,000원만큼 덜 낼 세금 있잖아요. 맞지? 덜 낼 세금 있지. 이게 플러스 유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 2만원 추인될 거고, 여기에 미래 세율이 20%다라고 가정하면 4,000원에 덜 낼 세금이 발생할 거 아니야, 여러분. X2년도에. 그치? 그래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요때 회계상 이익이 얼마냐면 똑같이 여기 10만원이래. 10만원? 그럼 과세대상 소득이 8만원이 되잖아요. 8만원이니까 얘가 16,000원 되지. 서비스 납부액이. 그러면 얘가 원래는 요게 이 2만원이 없다면 10만원에 20% 2만원 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만원이 없다면. 그치? 마이너스 2만원으로 추인되지 않는다면 그냥 10만원에 20%인 2만원 내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유보 2만원에 20%인 4,000원만큼 세금을 줄이고 있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치? 이건 맞아. 근데 무조건 얘가 넉넉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울게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회계상 이익이 얼마냐면 10만원이 아니라 만원이야. 만원? 만원? 만원이에요? 만약에. 볼 수 있잖아. 회계상 이익이 똑같으려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가 과세세 소득이 마이너스 만원이에요. 마이너스 만원. 마이너스 만원을 이때 법인세 납부액은 없지. 맞죠? 법인세 납부액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덜 낼 세금의 효과가 있어요? 덜 낼 세금 효과는 없지. 아까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할 때는 우리가 요거에다가 미래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을 줄였잖아요. 세금을 줄였지만 이렇게 회계상 이익이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에 20% 곱한 게 2,000원이잖아요. 여기. 그럼 10,000원에 20% 곱하면 2,000원인데 이 마이너스 20,000원에 20% 곱한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 아예 이렇게 할게. 얘가 마이너스 10,000원이야, 아예. 회계상 이익도 음수야. 단기 순손실 난 거야, 그냥. 법인세 차감전 비용.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10,000원 난 거예요. 그럼 얘가 과세 대상 소득이 30,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마이너스 30,000원이면 내는 세금은 없지. 되세요? 그럼 아까랑 비교해 보실게. 이거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까랑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실까봐. 뭐냐면 아까 회계상 이익이 100,000원이야. 100,000원. 맞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유보 20,000원으로 추인이 안 된다면 10,000원에 20% 곱한 20,000원 내야 되잖아요. 원래 X2년도에 10,000원에 20% 곱한 원래 20,000원을 X2년도에 내야 돼요. 맞죠? 내야 되는데 우리가 X2년도에 마이너스 유보로 20,000원 추인되잖아요. 여기에 20,000원에 20% 곱한 우리가 4,000원만큼의 세금을 줄여준다고. 그래서 아까 법인세 납부액이 얼마가 됐었냐면 16,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여준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원래 20,000원에 4,000원 줄여서 16,000원 내게 하잖아. 도움이 되시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좀 안 좋으신데? 아니, 이게 없다면 10,000원에 20%잖아요. 20,000원. 근데 요거에 20%만큼 해서 4,000원 세금 절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6,000원. 요거 이해되시죠? 어잉?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만원 1년 거. 아니, X2년 거. 아니, 요게 플러스 유보가 20,000원이잖아. X2년도에 플러스 유보가 20,000원이면, X2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에 21회 곱한 것만큼 세금을 절감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X2년도에 회계상이익이 100,000원이면, 여기에 뭐가 추임이 없어. 추임이 없으면 그냥 10만원에 20% 20,0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추임되니까 여기에 X2년도에 마이너스 20,000원에 20% 곱한 4,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X2년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거? 응. 근데 만약에 그래서 얘가 지금 법인세 납부액이 16,000원 나오잖아요. 그치? 응. 근데 만약에 얘가 10만원이 아니라 이걸 녹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0,000원이야. 결손이 났대. 결손에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난 거죠. 10,000원.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0,000원이잖아요. 마이너스 10,000원에 20% 내는 세금은 없지, 여러분들. 없지. 내는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과세 대상 소득이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0,000원이잖아, 이제. 그치? 마이너스 30,000원이면 6,000원 여러분들 돌려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얘는 납부세 0이야, 0.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000원 20%인 4,000원만큼 절감을 시켜주냐고요. 아니잖아. 이제 절감 시켜주는 게 이거 어떤 세가 이거 이거 분홍색이야. 이거 절감하는 게 그냥 없잖아요. 없잖아. 4,000원 절감 4,000원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요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어디 갔어? 그게 요 편이에요. 여기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미래에 덜 낼 세금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소득이 충분해. 그만큼 덜 낼 세금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연범위치 부채 볼게. 부채는 얘로 가는. 얘가 지금 이연범위치 부채였잖아, 아까. 왜냐면 마이너스 X1년도에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유보였다가 얘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됐으니까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이지.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도 이거 띄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안 된대. 그럼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안 되면 10만 원에 20%인 2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렇죠. 아까 거 이해되는데 지금 거 이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좀 힘들어. 이게 추인이 안 된다면 여기 없으니까 10만 원에 20%에 끝이지. X2년도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10만 원에 X2년도에요. 예, 20%인 원래는 2만 원만 내면 돼. 2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내가 2만 4천 원에 내고 있잖아요. X2년도에 내야 될 세금 2만 4천 원이잖아. 그거는 요거지. 얘가 이제 추인이 되잖아요. 추인. 그럼 요 미래 더 2만 원에 20% 곱한 4천 원만큼 더 낼 세금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오케이? 4천 원에 얘는 이제 더 낼 세금이지. 더 내고 있잖아. 더 낼 세금은 더 내고 있지. 그래서 2만 4천 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 또 어떨 수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얘도 마이너스 3만 원이래. 보시잖아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3만 원이야. 3만 원? 그럼 3만 원이야. 그럼 3만 원이니까 얘는 그럼 내는 세금이 없지. 맞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만 원이고 얘가 플러스 2만 원이면 얘가 과세세 마이너스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마이너스 만 원에 20% 곱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그럼 안 내니까 얘가 이제 2만 원에 20%만큼 4천 원에 더 낼 세금이 발생했죠.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내고 있잖아. 그럼 더 낼 세금 효과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 거지. X2년도에는. 그럼 이연범위세 부채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뭐래요? 따지지 않아.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친놈 아니야? 뭘까요? 이게 뭘까? 보수주의. 제가 그랬잖아. 보수주의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자산을 잡게 되면 아시죠?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니까 자산은 가급적 안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은 반드시 우리가 절감하는 소득이 있어야 돼. 그만큼. 맞죠? 근데 부채는 그딴 거 필요 없어. 잡아 이 새끼야. 그래야 이익이 어떻게든 작아지니까. 맞죠? 그 소리 해서 선생님 네가 이해 못 시켜가지고 보수주의를 하는 거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 요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건 얘가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가 발생하건 안 하건 무조건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수주의가 엄청나게 회계 곳곳에 여러 군데 영향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제 동그라미 3번 설명. 그래서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라는 건 이제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해봐라 라는 거예요. 부채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래서 여기 부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는 현재 가치 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 외우시는 방법이지 사실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일단 대충 설명.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기 위한 거. 세금을 현재 가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지만 여러분들 답을 맞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 저 현재 가치 했더니 원래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현재 가치 했더니 90만 원 낼게요 라고 하면 또들 맞는 거지. 이게 이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야매야. 맞죠? 현재 가치를 왜 안 하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해보세요. 여기다 띄우고 갈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X1년도 해보세요. 그럼 X1년도에 그럼 X1년도에 요 마이너스 유보 2만원 있죠? 요 마이너스 유보 2만원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미래의 세율 있죠? 20%. 왜냐면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니까, 미래에 더 낼 세금이잖아요. 그럼 더 낼 세금 미래의 세율 곱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요 X1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얘는 X2년도에 더 낼 세금의 효과가 있는 거죠. 더 낼 세금 효과 있는 거잖아. 맞지? 맞잖아요? 근데 X2년도에 세금은 언제 내? X3년? 3월 말. 그러면 당연히 X1년도 말 입장에서는 얘가 1년 넘지. 1년 넘으니까 현재 가치를 해야 돼, 원래가. 회계에서는 1년 넘으면 현재 가치 해야 된다며. 현재 가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추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억나실지 법인세 때문에 법인세에서 우리 신고조정사항이면 추임이 언제 되는지 알지? 왜? 장부에 적지 않아도 무조건 추임을 해버리잖아. 요건 만족하는 연도에.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장부에 안 적으면 추임 같은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을 지금처럼 X2년도에 추임된다라는 보장이 없어. 신고조정사항 가기 가능하지만. 결산조정사항 회사가 의무적으로 추임되는 시점을 미루고 싶으면 장부에 X 4년에 적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X4년도에 적으면 X4년도에 적으면 그게 X5년 3월 말일에 더 낼 세금 효과 발생하는 거잖아.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현재 가치가 그럼 얘는 4년 뒤 맞나? 2, 3, 4, 5, 그렇지. 한 3년 몇 개월 뒤잖아.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추임되는 시점을 결산조정사항은 늦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 가치 못하는 겁니다. 느낌만? 에휴, 나오니까 설명은 해야 되겠고. 그럼 노력하시고. 이게 진짜 이론도 어렵고. 그래서 이연법인세 현재 가치 하지 않는. 혹시 지금 했던 말이 어려우시면, 야, 세금은 현재 가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거나, 그제 편해요. 제가 해본 결과.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더 낼 세금이고, 하나는 미래 덜 낼 세금이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성격이 다른 건 퉁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 소리일까?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돼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법인 5군데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법인 5군데. 본점 하나, 지점 4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연결납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결납세제도. 그러니까 내가
이 5군데, 우리나라에 5군데 있잖아요. 실제 5군데만 아니면 2군데 이상이면 돼요. 2군데 이상의 법인 있죠.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들의 세금을 몰아서 한 곳에서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한 곳에서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발생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수원 법인에선 미래에 더 낼 세금이 발생했대. 근데 서울 법인은, 서울에 있는 법인은 미래에 덜 낼 세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거를 퉁쳐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동일한 과세당국이면 연결 납세 제도를 채택하면 이때는 한꺼번에 낼 수 있으니까 상기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으면 상기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파이팅! 자, 어디는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57페이지 가죠, 57페이지. (57페이지) 책 아닙니다. 책이 아니라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여기서 처리할게 그냥. 자, 57페이지에 일단 여러분들 2번하고 4번 한번 해보세요. 2번하고 4번. 3번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몇 번이요? 2번, 4번. 57페이지 2번, 4번. 말 문제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안 배운 거 있지만 그건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쿠, 에이쿠, 에이쿠. 자, 여러분 2번 몇 번일까요? 어렵지, 여러분들? 2번. 자, 해볼게요. 한국말. 여기는 핵심이 요거예요. 자, 차감할이래. 차감할? 그럼 미래 과세 대상 소득을 늘려요, 줄여? 차감할이니까. 줄여요. 맞죠? 미래 과세 소득을 줄여. 이거, 질문. 요거 단기에 플러스 유보일까, 마이너스 유보일까? 단기에. 플러스 유보예요. 그렇지. 단기에 플러스 유보예요. 왜? 그죠? 미래형이죠. 이름 자체. 그럼 단기에 플러스 유보여야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 차감할, 이렇게. 진짜예요. 그죠? 그러면 단기에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에 미래세를 곱한 것만큼 세금을 줄이지. 세금을 줄이니까 차감할. 그죠? 근데 미래에 세금을 줄이려면 아까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그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다라는 아까 했던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해야지만
아니, 저 실현 가능성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맞죠? 왜냐면 우리가 덜 낼 세금이니까, 차감 할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가산할이에요. 맞죠? 그럼 질문. 단기에 무슨 유보? 가산할 일시차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그 미래에 플러스 유보에 세율 곱한 것만큼 더 낼 세금이 발생하지. 더 낼 세금이면 과세 소득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랬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지. 미래에 더 낼 세금이니까.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해야 되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죠. 물론 원칙적으로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애매하지만 2번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하지. 자산과 부채는 미래세율 적용한다라는 게 그거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세율 적용한다는 뜻이지.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일까요? 3번은 안 배웠죠. 3번은 안 배웠죠. 풀 수 있어요. 몇 번일까? 자, 4번에. 답은 2번이 2번. 왜? 자,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단기 걸, 아까 방금 단기 것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봐봐요. 2번 볼게요. 2번. 자, 공정 가치로 평가된 자산이 세법보다 크대. 그럼 세법상 자산이 장부보다 작은 거지. 그럼 그때 무슨 유보 써요? 세법상 자산이 장부보다 작은 거잖아. 동그라미 2번이. 무슨 유보 쓴? 마이너스 유보. 그럼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다는 뜻이에요. 그럼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플러스 유보 추인되잖아. 그럼 플러스 유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는 더 낼 세금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머리 좀 불리하게 여기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렇죠. 차감할이니까 미래에 덜 낼 세금은 그죠.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말이고. 3번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영어권의 상가 합병은 실제 고급 회계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 그렇죠. 우리 장부와 세법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니까 우리 아까 이 마이너스 우리 유보라는 소득 처분만 우리가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미래에 덜 낼 세금, 더 낼 세금은 추인이 돼야 되는 거고. 맞죠? 기타나 세율출은 미래에 추인 같은 게 없으니까 미래에 덜 낼, 더 낼 이런 효과는 없어요. 맞죠? 그 뜻입니다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혹시 높아지면 3번은 같이 해볼게요. 3번은 푸는 방식이 이래요. 3번은 저랑 같이 해볼게요. 3번은 얘보다는요, 아마 교재 있을 거예요. 저자분이 교재 넣어놨더라고. 교재 어디냐면은요, 회계부가소득. 얘 넣어놓으셨더라고, 이거. 194페이지입니다. 194.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 194페이지로 갈게요. 교재. 시험에 계산 문제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했던 발생주에 따른 올해 연도의 법인세 비용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무조건 아까 1, 2, 3번 분계를 끊으셔가지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다 나와요, 그러면. 아니었는데, 여기지? 자, 보죠. 1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X 1년도의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얼마인가? 아마 이게 시험에는 1번 재무회계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재무회계 쪽에서. 그렇죠? 재무회계 쪽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구하는 얘기지. 자, 볼게요. 일단 보니까 자, X 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감 배우셨죠? 우리가 평가감이라는 게 플러스 유보잖아요, 이거.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법상 자산보다 장부가 감소돼 있다 그 뜻이었으니까. 기억나시죠? 재고자 평가감. 그래서 X 1년도에 플러스 유보가 4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6장 법인세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소득처분.
그렇죠. 얘는 기타 사유출이잖아, 여러분들. 그럼 얘는 기사니까 얘는 영구적 차이예요. 응? 우리 기타하고 사유출은 추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 차이.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무조건 올해 연도에 금액이 내년도에 추인되는 게 재고자산 평가 모식이랑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바로 여기 X 2년도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플러스 유보가 이게 이제 일시적 차이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 겁니다. X 2년도에. 추인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승질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요. 이게 유보만 주는 게 아니라 영구적 차이도 줘요. 영구적 차이는 미래에 덜 낼 세금, 더 낼 세금 효과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발생 주의에 따라서 하지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일단 볼게요. 근데 올해 현재 세율은 10%야. 10%인데 짜증나는 게 미래의 세율이 20%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처음 푸는데 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아까 1번, 2번, 3번에 맞게 푸시는 게 무조건 초심자분들 입장은 제일 좋아요. 장땡입니다. 진짜로요. 자, 한번 볼게요. 가로 2번. 자, X 1년도 초 이연법인세 잔액은 없대. 왜냐,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도 누적 개념이니까 과거에 잔액이 있으면 그때 누적 개념이니까 여러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밑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 이익은 200만 원.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뭐냐면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이익이죠, 이거. 회계상 이익. 되시겠죠? 자, 그리고 가로 3번은 무슨 뜻이 되시겠죠? 예, 지금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에 덜 낼 세금이지. 미래에 덜 낼 세금인데 과세도도 충분하니까 덜 낼 세금 효과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 1년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분계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 1번. 무조건 올해 연도에 법인세 납부액 있죠? 그죠? 올해 연도에 내야 될 법인세 납부액 있잖아요. 법인세 납부액을 요게 올해 납부할 법인세. 법인세를 먼저 적습니다. 올해 납부할 법인세는 당연히 현행세 X 1년도 세를 적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내야 될 세금은 여러분들 일단 200만 원에다가 가산 조정이 20만 원 있잖아요. 그럼 220이지, 220. 과세 대상 소득은 220이지. 이건 폐기하고 법인세 납부에 대한 발생주의가 아니라 이거 발생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인세법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이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산 조정 20만 원 한 곳에 10% 내야지 당연히. 알겠죠? 여기다 적으면 200만 원에다가 여기에다 가산 조정 요거 빨간색 할게요. 가산 조정 요거 더해야지. 세금이라는 건 발생주의가 아닙니다. 120만 원. 여기에 10% 해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아마 22만 원인가? 맞죠? 22만 원? 맞구나. 1번.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면 법인세 비용 맞게 돼 있어요. 초심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입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미래에 덜 낼 세금이지.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자산이니까 차변. 괜찮아, 여러분들. 여러분 막 위에 지금
이론도 좀 짜증나 죽겠네. 이연법인세, 자산인데 얘는 미래에 덜 낼 세금이잖아. 미래에 덜 낼 세금. 물론 얘가 미래에 더 낼 세금이면 이연법인세 부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가 4만 원이죠? 4만 원은 얘는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20%지. 미래세율. 이렇게 하면 얘가 8,000원 나올 거예요. 맞나? 80%, 맞아요. 8,000원. 그치? 그럼 3번.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3번. 법인세 비용. 나머지 차익으로 구합니다. 21만 2천원. 이렇게 구해요. 4천만 원? 아.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 57페이지 있죠? 3번하고 같은 걸 거예요, 문제가. 그치? 답이 3번이에요, 이거. 21만 2천. 이렇게 구하셔요, 반드시. 왜 이런지는 설명하긴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보긴 할게. 뭐냐면,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이 방식 쓰면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긴 발생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발생주의니까 우리가 회계상 이익은 200만 원이지. 이게 발생주의잖아요. 200만 원에 10%지, 10%? 발생? 자, 근데, 요 적대비 한도 초과액 있죠? 얘는 미래에, 지금 플러스, 여기, 기타 세출, 마이너스 기타 세출 이렇게 없잖아. 그럼 얘는 16만 10%를 그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 효과가 없어. 영구적 차이인 애들은. 그래서 16만 원에 10%인 16,000원을 그냥 올해 당장 바로 내야 돼. 올해 당장 발생한 거야, 그냥. 이렇게. 되셨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감이 요거잖아요. 여기다 써보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감이, 이게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세법상 재고자산이 큰 거지. 맞죠? 평가감,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감소됐다 이 뜻이었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이거 평가감이 기말에 나왔잖아, 기말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차이만큼 매출원가의 차이가 났었지.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X1년도 말에 재고자산 평가증은 우리가 평가 기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X1년도 1년에 매출 원가는 네, 장부상 매출 원가보다 세법상 매출 원가 작아요. 그치? 자산하고 매출 원가 반비례 아니에요? 반비례? 어잉? 맞잖아, 여러분들. 자산하고 매출원가 반비례인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반비례인 거. 이건 상품 T계정을 알고 계셔야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냥 외우셔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 우리 상품 특이계정 그릴 때, 여기잖아.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응. 그럼 당연히 기말 재고가 세법이 많은 것만큼 매출원가 줄겠지. 이 둘은, 얘는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반비례, 반비례. 동의되세요? 응. 했지. 응. 그러면 올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더 증가하지. 지금 발생주의니까 장부 쪽으로 와야 돼. 세법 아니야. 또 해가지고 여러분, 매출. 장부야 지금 법인세 회계하는 거지 법인 세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알죠? 그럼 매출 원가가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해? 매출 비용이 더 증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4만 원인가? 당연히 그럼 여러분 이게 법인세 비용이잖아, 법인세 비용. 아이고, 아이고. 법인세 비용 발생 당연히 여러분 이익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지. 그럼 얘는 이익이 줄잖아. 매출원가 비용이 더 발생했으니까 장부가. 그죠? 장부가 조금 비용이 감소해. 여기 매출원가 감소해. 여기 법인세 비용 비용인데 왜 줄여? 이렇게 똑같은 비용 생각 안 돼. 요거는 세금 발생에 대해 이익이 올라갈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4만 원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21만 2천 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자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 여러분. 이거 참 죽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죽으니까 그냥 요 방식대로 하면 절대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저 믿으세요. 제가 뭐 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제가 2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네. 이렇게 언제 다 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됐다.